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 영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작업 영역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패널의 위치 등이 막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펼쳐졌다가 접었다가 뭐 여러 가지 변화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화면에 패널들이 가려져서 굉장히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패널들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으면 작업하다가 이 윈도우를 빠르게 정리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더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업 영역은 세팅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영역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모든 패널은 다 창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창에서 작업할 때 주로 사용되는 패널들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레이어라고 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F7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F7이라고 하는 버튼 또는 액션을 꺼내고 싶다라고 하면 Alt 누른 상태에서 F9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창에서 레이어라고 한 걸 클릭해서 이렇게 레이어 패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자, 여기 X자 버튼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패널을 닫아주는 겁니다. 이 패널을 닫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패널의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보지 않아도 될 때에는 이 X자 옆에 있는 이 아이콘으로 축소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아이콘으로 축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쪽이나 이쪽 면을 잡아당겨서 자,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에 있는 이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콘만 봐서 이게 무슨 패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를 이만한 정도의 크기로 해서 이렇게 글씨를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 아이콘만 봐서도 내가 얘가 무슨 메뉴인지 알아 라고 하면은 이 아이콘만 보셔도 되고 이 패널을 여는 단축키까지 다 외우셨다라고 하면 구태여 오른쪽에다가 패널을 열어 놓을 필요도 없으시겠죠. 자, 일단은 얘를 이렇게 보고요. 얘를 이렇게 글씨만 나온 상태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 클릭하시고요. 창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채널이라고 하는 패널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접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레이어가 접혀 있기 때문에 요 밑에 파란색 줄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채널을 딱 클릭하니까 이 채널이 튀어나오고 레이어 클릭하니까 레이어가 튀어나오죠. 그런데 이 채널 패널을 레이어가 이렇게 박스로 생겼을 때, 파란색 박스가 생겼을 때 밀어 넣으면 얘를 클릭했을 때 레이어와 채널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한 번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탭이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게 싫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선을 지어서 갖다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탭 하나에 두 개가 다 표시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레이어와 채널은 구분선을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에서 패스라고 하는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패스라고 하는 패널. 지금은 이 패널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보다는 일단 이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이 패널 하나하나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꺼내서 도구 상자 옆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패널들은 창을 클릭하시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전체 패널 가렸다가 다시 봤다가 그 다음에 Shift 탭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간혹 가다가 숨겨져 있는 패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탭과 Shift 탭을 반복적으로 누르시면서 그런 것들이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다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다 설정한 다음에는 창 클릭하시고 작업 영역에 새 작업 영역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얘를 자,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 클릭해서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면 자, 이렇게 작업 영역과 작업 영역 재설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패널들을 이런 식으로 펼치겠죠. 펼쳐놓은 다음에 작업하다가 창 작업 영역 재설정 리셋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작업 영역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 영역을 정리하려면 창의 작업 영역 재설정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들어가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설정이라고 하는 거를 단축키로 지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편집 클릭해서 편집에 보시면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편집에 단축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게 있죠. 키보드 쇼컷이라고 하는 메뉴예요. 영문판에서는 키보드 쇼컷이라고 하는 메뉴인데, 자, 얘를 이렇게 여시고 창 윈도우 메뉴죠. 창 메뉴 밑에 우리가 작업 영역을 저장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본인 이름 작업 영역 중에서 아까 저장했던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건너뛰세요.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작업 영역 플러스 이렇게 재설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설정이라고 하는 요 글씨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바로가기 즉 쇼컷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커서를 갖다 놓고 자, 이렇게 키를 하나 입력을 하고 허용 누르면 확인해서 들어오면 창 작업 영역에 다시 보면 방금 단축키를 설정한 게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빼서 작업을 하다가 단축키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단축키가 사라졌죠. 그래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창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자, 지금 아까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새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 지금 바로가기 키는 작업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축키를 설정했기 때문에 작업 영역을 새로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저장해 놓고 대체를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단축키를 눌러도 여기에 있는 이 단축키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CS6 버전에서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축키에 대한 작업 영역에 대한 단축키를 한 번만 저장하셔도 되는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작업 영역을 한번 저장하고 그 다음에 편집에서 단축키를 지정하고 다시 작업 영역에서 새 작업 영역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작업 영역을 덮어 쓰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작업 영역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